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흉기로 난동을 벌이겠다는 인터넷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범행 예고글에 적힌 초등학교는 폐쇄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스퀘어에는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경찰들이 삼엄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이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인터넷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혹시 모를 사태를 막기 위해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 2곳까지 당분간 방과 후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교직원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고 근무자들도 전부 다 재택근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체 외부인 지금 통제된 상태입니다.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유스퀘어에는 경찰 특공대까지 배치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스퀘어와 광주 송정역 등 다중밀집 지역에는 흉기 난동 범죄를 막기 위해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하루 2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광주 송정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스퀘어 등의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올라온 흉기 난동 예고글을 바탕으로 광주청은 7건, 전남청은 3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와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많이 불안하죠. 학원뿐만이 아니라 학교 가는 와중에도 그럴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가는 길에도 사실 뒤돌아보게도 되고 좀 소리 하나 큰 거에도 애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불안하죠. 전문가들은 최근 흉기 난동 범죄는 일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점이 특징이라며 흉기 난동범을 만날 경우 일단 도망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다는 점에 있어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무조건 피하시고 경찰이라든가 훈련받은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경찰이 전술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하고 특별 치안 활동까지 선포하는 등 유례없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경찰은 장난으로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릴 경우에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지자체마다 농민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농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돈을 잃고 부정대출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농민 울리는 대출 사기, 강서영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고흥으로 귀농한 56살 이의돌 씨. 이 씨가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을 받게 된 건 모종 사업자 지모 씨를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자기가 판매하는 하수오 모종을 사서 심으면 해당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매년 도비 500억 원을 들여 농어업인에게 최고 1억 원을 1%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여기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해왔다고 했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지 씨와 대출 서류를 준비하던 도중 이 씨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총 1억 원을 빌려 1,000만 원은 지 씨로부터 하수오 만주를 사서 심고 9천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게 이 씨의 계획이었지만 지 씨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에는 그 10배인 하수오 10만 주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또 이에 맞춰 사업계획서엔 대출금 전액을 운영비 없이 오로지 모종 구매로만 사용하겠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 씨는 그제서야 모종 구매로만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전액 모종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야 한다는 겁니다. 운영자금을 뭐라 안 하고 나와. 정자 농사 지은데 사용해라. 그것도 종잣값으로. 선정되면은 자기 돈이야. 그것도 내가 해주니까 이제 누가 가서 못해. 대출 준비 과정 내내 지자체와 지역 농업계와의 인맥을 과시했다는 지 씨. 때문에 이 씨는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관행적인 대출 방법이라는 지 씨의 말을 믿게 됐고 대출을 감행했습니다. 백이 든든한 나의 왕백이 있다니까 아무튼 부탁드려요. 그런데 취재 결과 모종으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지 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1억 원 이내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 씨에게 속아 불필요한 거짓 대출 서류를 제출한 이 씨는
심지어 서류에 맞게 송금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말에 대출금 전액을 지 씨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고흥군으로부터 가짜 대출 서류를 작성했다며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받아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한 돈을 지가 줬고 저는 그 돈을 매일 갚아야 된다는 게 매달 갚는 게 제정신으로 살기가 좀 힘들어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돕기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금융과 행정에 미숙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도심공원을 재정비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됐습니다. 훼손된 숲을 되살린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민간업자 배불려주기라는 비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얼마나 왔고 과제는 무엇인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민간업체가 도시공원 전체를 사들여 10% 안팎의 면적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녹지에는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광주에서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신용공원을 시작으로 마르까지 2곳이 아파트 분양을 마쳤고 중앙공원 2지구와 우남사는 이번 주부터 차례로 견본주택 문을 열고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협약 당시보다 많게는 5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가장 더디게 진행된 중앙공원 1지구도 최근 아파트 신축 계획 사업이 승인 고시되면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일대 2곳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광주시는 입주 후 교통 혼잡을 우려해 사업자 측에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일대의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적정 분양가가 얼마인지, 선분양으로 전환할지 등도 교통 영향성 검증이 끝나야 결정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안 했을 때 오는 시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승인 고시나 하되 그 추진 주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합의해서 고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의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공사가 한창인데요. 올 하반기 이곳을 비롯해 중해공원과 일곡공원 등의 정비사업도 속속 시작됩니다. 중해공원과 송암공원은 각각 1,300만 원 초반대, 1,150여만 원 수준인 분양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협약 변경 타당성 검증을 신청한 상태, 문제가 없다면 연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12,380여 세대가 쏟아질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 신규 분양에 나선 민간 아파트는 8곳, 이 가운데 3곳이 미달됐고 나머지도 일반 분양 실적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마저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내 집 장만을 하려는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 초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신축 분양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분양가도 상당히 좀 고가로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역 소비자들은 옥석 가래기를 더 심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다 일반 민간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쏟아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늘고 아파트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연루설이 나돌고 있는 호남 의원들이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한 중앙 일간지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으로 지목한 김승남, 김회재, 이용빈 의원 등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 또 거짓을 넘어선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타선의 무서운 집중력을 무기로 5할 승률에 복귀하며 3위권 추격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요즘은 지고 있어도 이대로 질 것만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특히 타선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는 나성범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초반 0대6으로 끌려가던 지난 1일. 예전 같으면 맥없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한 점 한 점 따라붙더니 경기 막판인 8회 집중타로 5점 비기닝을 만들면서 경기를 가져옵니다. 휴일 하나와의 경기에서도 기아는 중반까지 1대4로 패색이 짙었지만 9회 말 투아웃에서 박찬호의 2루타와 나성범의 동점 적시타로 극적인 무승부를 일궈냈습니다.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는 4승 1무 1패로 선전하면서 5할 승률을 넘어섰고 3위 KT와 NC에는 2게임 차, 5위 두산에는 1게임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타선의 집중력이 부쩍 높아지면서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의 연속입니다. 박찬호와 최원준, 김도영 등 발빠른 테이블 세터진이 밥상을 차리면 중심 타선이 해결하는 득점 공식에 연일 불을 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타선이 이제 짜임새가 생긴 거죠. 뭐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 내가 아니면 다음 사람이 또 때려낼 수 있다. 뭐 이런 서로 간의 협동심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요. 특히 나성범은 이달 열린 6경기에서 5할 6푼 5리의 높은 타율에 홈런 2개, 9타점 등 불꽃 타격을 뽐내면서 팀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1, 2위인 LG와 SSG에도 뒤처지지 않는 상대 투수들이 쉬어갈 곳 없는 촘촘한 타선에다가 파노니와 이유리, 윤영철 등 전반기의 약점으로 꼽혔던 선발진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잦은 등판으로 인한 불펜진의 과부하와 대체 선발 산체스의 부진은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에는 선두 LG, 후반에는 롯데를 상대로 승수 쌓기와 함께 3위권 진입을 노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발의에 역대 최다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광주와 대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번 법안에는 현재까지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등 257명이 동참했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노선 내 6개 시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폭염 속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출입 기자단과 만나 폭염 때 한시적으로나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쉬도록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의당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시의회와 논의해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광주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에서는 모자나 장갑, 조끼 등 용품 등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유행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른바 여름 감기로 불리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올여름 다시 확산하면서 7월 3주차의 지역 검출률이 7월 첫 주에 비해 3배가량 뛴 29.2%를 기록했습니다. 신체 또는 비말 접촉으로 전파되는 파라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4월에서 8월에 집중 발병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작년에는 9월, 지난해에는 10월에 검출되는 등 최근에는 기존 발생 양상과 다른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시작된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이 39일 만에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시민 모금 운동 참여는 5,700여 건이고 모금액은 4억 700여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액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8.15 범국민 대회에서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에게 1억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지속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양시 광양읍 37.9도를 최고로 곡성 37.8도, 담양 37.2도, 광주 35.4도의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또 오후 3시 30분에는 광주와 나주 등 전남 6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낙뢰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6호 태풍 카눈이 서쪽으로 진행 방향을 틀면서 광주 전남도 10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근린공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3일부터 한 달간 근린공원 94곳에 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11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 6건 등 모두 23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위는 관할 자치구와 해당 기관에 행정상 조처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주의 처분을 주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